네, 무대 세팅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나인 퍼즐의 주연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정빈 감독님과 우리 배우자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남희 씨와 손석구 씨, 김성균 씨와 현봉식 씨, 그리고 감독님이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네, 김다미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이나 역할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석구 씨. 네, 나인 퍼즐에서 김한샘을 연기한 손석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균 씨. 안녕하십니까. 양정호 역할의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봉식 씨. 안녕하세요. 최산 역할의 현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정빈 감독님. 네, 연출 맡은 윤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이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제 조각이 맞춰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그나저나 감독님, 나인 퍼즐, 9개의 퍼즐, 뭔가 이 제목에서부터 추리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인 퍼즐은 추리극이고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두 인물이 연쇄살인의 범인과 배우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품의 특성상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가 되면 추리하는 재미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얘기를 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이 윤종빈 감독님의 작품은 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분들이 만들어준 캐릭터 너무 궁금한데, 김다미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점에 매료가 됐는지.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속 볼수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김없이 계속 읽었었던 것 같고, 누가 범인일까 이런 어떤 궁금증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캐릭터도 좀 독특한 프로파일러라는 설정이 연기하기에도 또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또 김다미 씨의 도전, 그동안 이제 또 다양한 작품으로 매력적인 캐릭터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손석구 씨,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뭐 이제 시나리오도 그랬지만 뭐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윤종빈 감독님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제안을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감독님 쪽을 잘 못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꿈을 이루셨네요. 버킷리스트를. 아, 너무 좋은데요. 예. 김성균 씨. 김성균 씨는 사실 그동안 장르 구분 없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점에 이끌리셨어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석구 씨가 이제 감독님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늘 갖고 있던 생각인데, 감독님하고는 진짜 13년 정도 만에, 진짜 한 13년, 범죄의 전쟁 저를 이제 입봉시켜 주신 감독님이신데, 13년 만에 다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전에 뭐 군도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진 않았고, 이번에 진짜 10년 이상 지나서 다시 감독님을 재회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고, 예, 진짜 감격스러운 촬영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근데도 대본까지도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큰 역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개까지도. 예. 네. 사실 그 범죄의 전쟁이 2012년도 작품이죠. 그러니까 진짜 12년대 촬영을 2011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13년, 네, 14년 네,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추억도 많이 떠오르셨겠어요. 너무 많이 생각나고,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석구 씨가 윤종민 감독님과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해봤다. 김성규 씨 그죠? 많이 해봤다. 네. 자, 현봉식 씨 이번에 막내세요. 혹시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그것도 있나요? 그렇죠. 예, 대본 읽는 것도 너무 재밌게 그냥 흡입력 있게 봤고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신 막내 형사라는 게 지금까지 많은 작품하면서 항상 반장 역할만 해오다가 막내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 기자님들 현봉식 씨 얼굴 좀 봐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네, 막내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탄탄한 대본과 흥미로운 캐릭터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결정적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나인 퍼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빠져볼 텐데 사실 작품에 대한 궁금증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인 퍼즐의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용의자, 프로파일러, 형사 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정말 개성 넘치고 매력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캐릭터 스틸을 보면서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이나의 스틸입니다. 자, 윤이나 캐릭터 스틸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서 키워드가 같이 공개가 됐어요. 용의자, 목격자, 프로파일러, 사라진 기억, 퍼즐, 라포, 슈퍼카, 패션 정말 다양한데 이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전에 이제 삼촌이 살인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을 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인 이나고요. 그때의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뭔가 캐릭터를 설정할 때 그 시절에 멈춰있는 이나의 모습이 현재에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하면서 인물을 만들어 나갔었고 현재는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좀 새로운 이제 퍼즐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사건을 한샘과 같이 이제 공조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영상을 보면서 소녀시절에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윤이나 캐릭터인데 사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10년 전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연기하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겠다 그런 중점을 잡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시절에 좀 멈춰있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솔직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대로 좀 행동하고 좀 어떻게 보면 멋대로 보일 수도 있는 근데 그런 성격 안에 또 이런 연약함이나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김다미 배우가 또 역대급 캐릭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그 윤종민 감독님께서 이 윤이나 캐릭터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김다미 씨였다고요? 네. 예, 어떠셨나요? 우리 다미 씨가 만들어낸 윤이나. 처음 대본을 볼 때부터 윤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거침이 없고 직설적이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런 인물인데 어떤 배우가 했을 때 이 인물이 가장 이렇게 밉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제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했을 때 이 인물의 행동들이 안 밉게 보일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예전부터 그 김다미 배우가 가진 아주 건강한 에너지? 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김다미 배우가 하면 굉장히 인물이 밉지 않고 그냥 독특한 그 자체로 그냥 얘는 그냥 독특한 인물이야. 좀 원래 좀 이상한 애야. 그런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작품을 제안하게 됐고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좀 이상하지만 정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지만 사랑스럽고 밉지 않은 그런 인물로 묘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특함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매력으로 만들어내는 배우가 김다미 배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윤이나 기대를 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샘 만나봅니다. 네. 자, 김한샘 캐릭터 스틸이 나왔는데요. 지금 키워드들을 보면 형사, 비니, 집요함, 추리소설, 탐정영화, 꼴통, 의심, 탐문수사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왠지 저기에 화분 하나 들고 있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나는 아직도 윤이나가 강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요 라는 대사처럼 굉장히 끈질긴 형사입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한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집요한 형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10년 동안 자기가 유일하게 풀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10년 동안 그러면서 진급도 잘 못했어요. 자꾸 하나만 신경 쓰고 그러느라고. 그런 부분이 가장 이 한샘이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고, 집요함이라는 게.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내용 말씀하신 거죠? 내용이 내용을 얘기하실 수 있는 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내용. 레오 맞아요. 화분. 식물 그것처럼 맞아요. 모자 비밀 때문에. 비밀을 그게 언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에도 비닐을 이렇게 즐겨 쓰기도 하는데 하다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좀 형사가 비닐을 쓴다는 게 조금 이질적이긴 하지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본인도. 감독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조사도 해주셨대요. 그게 그 형사들 이제 출근 복장 규정이 어긋나는 건 아닌지, 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감독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두 번 쓸까 하다가 쭉 쓰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독특한 포인트여서 연기할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나와 한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로파일러와 형사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 동안 또 이어지는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데, 손석구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관계입니까? 이나와 한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저는 하여튼 숙제였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냥 동네에서 친한 오빠 동생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수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인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상상력에 맡겨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무후무한 관계이니까 내가 하는 게 그냥 정답이 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좀 다미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이디어가 정말 번뜩이는 게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아이디어를. 두 분의 티키타카. 네. 예,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되게 귀여워요, 둘이 있으면. 그렇죠. 왠지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지만 또 꽁냥꽁냥의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나에게 한샘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같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그게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자, 한샘에게 이나는? 한샘한테 이나는 굉장히 이제 지켜주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타도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양가적인 감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까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 좀 말씀하신 티키타카가 귀엽기도 하면서 그런 굉장히 좀 걔는 굉장히 좀 진한 그런 의심 속에서 막 서로를 괴롭히고 이런 게 두 분의 정의되기가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의되기 힘든 관계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가 또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듣고 계신 우리 김성균 씨 스틸 만나봅니다. 네, 양정호 캐릭터 스틸인데요. 지금 키워드를 보면 팀장, 모범경찰, 사명감, 배트맨, 제주지휘, 리더십, 이타심, 원리원칙, 롤모델 온갖 좋은 키워드는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도대체? 저기 키워드 중에 배트맨은 우리 극 중에서 이제 그 김한샘이 이제 양정호를 부르는 말인데 자기 직업에 있어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범죄의 희생자를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뭐 추모도 하고 원리 원칙대로 이제 따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정직한 사람인데 그게서 스토리에서는 재밌습니다. 반전이 있다거나 왜냐면 또 김성균 씨가 또 워낙 반전을 많이 가졌던 인물들을 많이 연기하셔서 저희 작품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추리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주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성균 씨의 캐릭터 진짜 지금 키워드로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 팀장이거든요. 네네네. 이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막내 만나봅니다. 막내. 우리 MG 최상 캐릭터 만나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막내의 키워드는 막내, 그것도 귀한 막내, MG, CCTV 블랙박스, 한샘 파트너, 아침밥, 워라벨, 치명적 귀여움. 치명적 귀여움 오른쪽 스틸이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자, 현봉식 씨, 강력이 팀의 마스코트시죠. 최상 어떤 인물이에요? 강력팀의 막내이자 MG력이 넘치는 형사인데 되게 강력범들을 때려잡는 멋있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CCTV만 봐야 되는 전형적인 막내 형사입니다. 그리고 워라벨을 지키고 싶고 진짜 MG인데 네. 이 MG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나요? 평소에도 성균이 형도 그렇고 감독님도 자꾸 저보고 MG라고 하니까 평소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렇습니다. 예, 진짜 김다미 씨를 제외하고 막내시죠, 실제로. 네 분 중에. 네네. 진짜 막내, 진짜 MG, 귀한 막내신데, 이게 사실 손석구 씨와 우리 김성균 씨, 그리고 현봉식 씨가 강력 2팀, 같은 팀이시기 때문에 이 호흡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군대에서 만났을 때는, 그 서열이 달랐잖아요. 이번에 강력 2팀에서 서열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손석구 씨, 우리 막내 어떤 막내였나요? 귀엽죠. 귀엽고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히다가 나와서 본인도 아차했겠죠. 그거를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더 귀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귀척 났어요. 우리 김상민 씨.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동생한테 많이 야단 맞아가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이번에 팀장이세요. 이번 작품에 이제 MG로 좀 귀여워해서 계속 웃음이 났어요. 근데 작품 보시면 또 다른 동생,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다른 저 밑에 동생, 대학로에 있을 때 저 밑에 있던 장격수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저를 너무 혼내는 동생이 또 한 명 탄생을 한 거예요, 이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서 또 만나야겠네요. 네. 그 형식의 자리가 좀 밑에 또 한 명의 노안이 나와요, 그 작품에. 저 경찰서장으로 나오는 동생이 있는데, 네, 기대해 보십시오. 이 세 분의 케미가 지금 김다미 씨도 기대하고 있는 세 분의 강력 2팀, 한강서 강력 2팀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사실 이분들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인데 캐릭터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관계성을 강하게 갖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캐릭터 앙상블을 좀 연출에 있어서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할 때마다 배우들이랑 이제 식사 자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그렇게 케미를 만들어가는 편인데 이번 작품은 굉장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왜요? 일단 손석구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요. 현봉식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 김다미 배우는 극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리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카톡으로 주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톡으로. 네. 일단 김다미 배우는 카톡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도 카톡으로 항상 답을 드렸고 진정한 MG네요. 네. 여기 현봉식 배우도 카톡으로 이렇게 주로 질문을 해와서 카톡을 통해서 케미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번에 톰케미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감독님께도 또 새로운 또 의미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캐릭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인 퍼즐 그 완성되는 그 조각조각 완성되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나인 퍼즐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나인 퍼즐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퍼즐이 3개지만 6개도 9개도 될 수 있는 나인 퍼즐. 자, 웰메이드 추리 스릴러의 탄생을 알리는 제작기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몇 가지 이걸 보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감독님, 이 사실 기존의 범죄 스릴러나 아니면 르와르 장르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어떤 세계관을 좀 만들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흡입력이 있었어요. 대본이 잘 읽혔고 그런데 다 이 대본을 읽고 났을 때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이 근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메인 캐릭터인 이나와 한샘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현실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동시에 저한테 던졌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를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간 이게 보는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이 시리즈의 톤을 시리즈의 톤을 좀 현실과 비현실 경계에 있는 어떤 세계 만화적인 세계 약간 톤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술이라든지 의상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세계인 것을 초반부터 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세계관을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했을 것 같아요. 그 유니크한 공간이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곳에서 또 연기를 했던 우리 김다미 씨 어떠셨나요? 그 유니크한 공간. 정말로 이게 예를 들면 경찰서인데 지금껏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경찰서의 느낌이었던 것도 있고 한샘 집도 그렇고 공간들이 되게 독특하고 묘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기할 때 좀 되게 새롭고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좀 그런 미술이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몰입이 네. 되겠네요. 네. 석구 씨는 어땠어요? 그 공간 안에서. 그 묘하다는 말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의상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세트도 저희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공존하니까 현실성과 비현실적인 게 공존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시리즈는 추리물이지만 그런데 장르를 딱히 추리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 예, 그냥 규정 지을 수만은 없다. 그냥 단정 지을 수만은 우리가 없다. 늘 보았던 추리모리야 하기에는 그거보다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미술이나 의상이나 세트나 이런 데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파생된 굉장히 새로운 장르를 시청자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각 캐릭터들에 맞는 공간도 있지만 소품 같은 것도 내가 애착이 가고 내 캐릭터와 딱 찰떡으로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막내 현봉식 씨는 본인 캐릭터에 맞는 이 소품 정말 기억에 난다 하는 거 있습니까? 포인트나 왜? 예, 스마트워치. 맞습니다. 예, 스마트워치 정말 독특하게 차고 있었고요. 저희 작품이 전형적인 틀을 완전 깬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형사들은 거의 뭐 등산복 이런 건데 저희는 회사원들 같이 다 넥타이가 있고 그런 것들. 조금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산을 대표한다. 좋습니다. 우리 김성윤 씨는요? 본인을 좀 대표할 만한 소품. 저는 이번 작품에서는 안경이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많이 챙겨야 했고 양정호는 딱 안경을 이렇게 딱 올바르게 딱 착용하는 인물이라서 발음이 가지고 뭔가 지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안경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비니인가요, 비니? 비니도 있고 많아요. 한샘도 이렇게 이 친구가 또 집에서는 또 콜렉터예요. 그래서 그런 밖에 나가서 꼭 뭐 하나씩 주워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엄청 뭐가 많은데 돌도 수집하고 옛날 악기도 수집하고 그리고 차도 되게 빈티지 차를 타고 다녀요. 수집가군요. 네, 그 차 실제로 굉장히 빈티지해서 그쵸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게 되게 좀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한상은. 또 그런 소품을 보는 재미도 뛰어날 거고. 타미 씨는 어떻습니까? 인화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넥타이 종류를 되게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파일링 할 때는 안경을 많이 썼었고 헤드폰이나 또 약간 네일 아트 혹은 약간의 삐친머리 그런 조그만 것들을 좀 이나한테 많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또 외적인 패션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사실 오늘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작품 속에서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너무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도 김예원 씨, 김홍수 씨, 노재원, 박규영, 박성우, 백현진, 이성민, 이희준, 지진이 씨들 정말 다채로운 캐스팅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는지. 아니 제가 대본을 이렇게 처음 보는데 11부작이라는 그 분량이 길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잠깐 나오고 끝나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는 인물들이고 아예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데 매 부마다 또 회차별 또 주인공도 존재하고 이게 존재감이 없는 배우들이 하면은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 이게 굉장히 존재감도 필요하고 이 배우들이 연기력도 필요한데 나오는 건 작게 나오고 그런데 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싶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많은 인맥을 총동원했던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전화를 돌려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혹시 해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봤고 윤종민 감독님의 인연들이 다 나오시는 거네요. 네, 제 20년 영화 인생의 모든 인맥들이 다 거의 나오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진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지진이 선배랑 관계가 있지만 손석구 배우의 어떤 인연으로 손석구 배우가 이제 지진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부탁을 해서
캐스팅을 했거든요. 여기 또 배우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예. 예, 제가 분명히 그 얘기는 했어요. 이걸 부탁을 하면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다. 너도 언젠가는 가야죠. 공짜가 가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니 알고 해라. 그럼 우리나라는 둘의 향한 네. 대나라입니다. 나는 알고 하는 것이고, 후하시고. 나는 덮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너도 알고 해라.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모아서 왔습니다. 이 작품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이라 당연히 호흡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에 손석구 씨, 김다미 씨 처음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다미 씨? 처음에 말을 뵙고 나서 먼저 되게 다가와주셨어요. 편하게. 그래서 막 우리 많이 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서로 예를 들면 뭐 의지해야 할 것들이나 서로 막 소통을 많이 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현장에서 아무래도 둘이 묻는 신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손석구 씨는 어떠셨어요? 두 분의 호흡. 저는 뭐 호흡도 호흡이지만 그 이전에 이런 그 굉장히 장르성이 짙은 작품. 네. 작품의 연기를 저는 처음 해보는 거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말씀드렸듯 저는 이제 감독님의 워낙에 오랜 팬이니까 좀 하여튼 정말 긴장을 많이 하면서 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정말 기댈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담이랑 저는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이 성향이 또 있죠. 네. 아이 성향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담백하고 그래서 뭐 얘기를 이 친구랑은 뭐 괜한 오해 살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바로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강력이 팀의 호흡은 막내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땠나요? 우리 강력이 팀 호흡. 다들 전작을 함께 했던 분들이라 너무 즐겁고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로. 예. 뭐 내용은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특히나 또 촬영은 촬영이고 또 쉴 때는 저희 또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예. 되게 행복한 촬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내 행복한 미소를 보고 계시고요. 귀엽네요. 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처음 보여주시는 추리 스릴러 장르인데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빈만의 추리 스릴러는 이런 차별점이 있다, 좀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답변을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 연출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김다미 배우님은 마치 이제 오늘 예고편이나 여러 영상들을 보니까 1인 2역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채롭게 좀 인물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실 때 또 연기하시면서 중점을 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차별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석구 배우는 그 형사로서의 어떤 표현도 중요했겠지만 그 김다미 씨가 맡은 인물 그 이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시는 것도 많이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역할 한샘 표현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고 중점 두신 부분은 어떤 건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일단 감독님께 이 작품 추리 스릴러로서 윤종빈만의 차별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연출할 때 중점을 두셨는지. 뭐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될 만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은 작품의 테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추리 슬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 보면 되게 좀 묵직한 톤으로 현실 베이스 톤으로 작품을 많이 이제 끌고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귀엽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인물들에게 독특한 면도 있고 캐릭터성이 그래서 제가 만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건은 흘러가겠지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김다미 씨 2억에 가까울 정도로 이번에 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데 프로파일러로서의 뭐 차별점이라든지 어떤 부분 좀 중점을 뒀는지. 아무래도 이게 어린 시절 인하와 현재 인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인하 속에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인하와 또 그냥 평상시 인하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인하보다 현재 인하는 확실히 그때의 시간이 멈춰진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싶었고 프로파일링 할 땐 좀 냉철하고 좀 이렇게 예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어떤 뭔가 딱 그 사건에 맞았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좀 표현해내고 싶어서 그런 지점들 좀 많이 생각하면서 했었고 기존에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을 저도 그거를 따오려고 했다기보다는 감독님하고도 이제 이나만의 그런 프로파일링 방식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아무래도 대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스스로는 좀 이렇게 선동작을 많이 쓴다거나 좀 뭐 이렇게 대사의 문율을 좀 많이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이나만의 프로파일러가 된 거군요. 좋습니다. 자, 손석구 씨, 그냥 형사가 아니라 또 이나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예를 들면 그 굉장히 현실적인 추리물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과묵하고 묵직하고 진지한 뭐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또 그거보다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가볍다 귀엽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의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상황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저라는 사람과 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케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안 살리는 거는 좀 뭐 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케미가 있고 또 그런 게 좀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좀 트렌드에 맞는 분들이 좋아하는 좀 그런 거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전형적인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새로운 모습이나 새로운 관계성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김다미 손석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첫 호흡을 맞추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티키타카 또 새로운 티키타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먼저 손석구 배우님께는 그
카지노, 장난감, 이응난감까지 디즈니 플러스 형사 전문 배우가 되셨는데 다 집요한 이런 형사 역할이었어요. 이번에 나이 퍼즐에서는 어떤 집요한 모습으로 차별적으로 보여주실지 궁금하고요. 김성규 씨 역시 작년에만 열혈사제, 무도시물가 또 형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사 역할에 대해서 뭐 형사 전문 배우를 노리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윤종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스포일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원래 그 스크리닝 제공도 하려고 하셨는데 그 리뷰를 포기하시고 스포일러를 지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는 플랫폼 특성상 한 번에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차에 걸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스포일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뭐 따로 서약서를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자, 일단은 손석구 씨, 카지노에 이어서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형사로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집요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카지노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 때 형사고, 네. 저 디즈니의 뭐라고 하셨죠? 디즈니의 아들 하시려고요? 네. 네. 디즈니의 형사. 디즈니의 형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이번에 형사의 모습인 건가요? 다른 어떻습니까? 형사의 최근에 또 형사 역할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다른 형사? 근데 뭐 그게 이제 전작과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좌충수를 둘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맞게, 예. 이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리고 한 직업이기 전에 한 사람이니까 그게 더 그렇게 뭐 그냥 매 작품 할 때마다 그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성균 씨. 아까 질문이 형사 전문 전문 배우를 노리시는 거니? 거니? 아니 근데 그 이 세상의 이야기가 형사 아니면 범인 역할이고 뭐 아버지 아니면 아들 역할이고 뭐 이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이제 전작에서 열혈사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열혈사제는 바보 형사였고 이번에 또 팀장이세요. 이번에는 그 전작들에 맡았던 형사들에 비해서 정말 반듯한 제 스스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데도 마음에 들었는데 또 다른 결의 이제 형사니까. 네. 그리고 또 형사 얘기가 재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계속 함께하다 보니 목수 얘기,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많을 수 있지만 그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기에 그런 어떤 범죄 얘기라든지 형사 얘기라든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형사의 모든 것 만나볼 수 있길 바라고 감독님 스포일러를 지키기로 또는 앞으로 또 스포일러를 지키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스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그 스포일러라는 게 제가 지켜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이제 공개 방식이 이제 3주에 걸쳐서 첫 주에 6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부가 나오는데 과연 첫 주에 6개를 풀고 그러면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관계 범인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그런 글들도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분명히 올릴 거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거를 저희 제작진이나 이게 통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3주라는 시간 동안 그 얘기 계속 나올 텐데 그걸 제가 막을 보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관이 있지는 않은데 보시는 분들이 가급적 그런 이제 나이 퍼즐 글이 있으면 보기 전에는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왜냐면 작품의 특성상 그걸 알고 보면 정말 이게 아무래도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그래도 글로벌 OTT 기업인데 큰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개 방식을 택한 거에 대한 그렇죠. 분명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이 증폭이 될 것 같아요. 예.
나인 퍼즐. 저는 확실히 없습니다. 네, 저는 없어서 그냥 전 개인적으로 말할 때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3주에 걸쳐서 그 퍼즐이 맞춰지길 바라면서 지금 이번 작품이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작품 가운데 직접 각본을 쓰지 않으신 첫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캐릭터가 주연인 첫 작품인데 그 이제 장르적인 면도 그렇고 이제 이전 작품과는 많이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혹시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겁니까, 감독님? 심경의 변화는 없었고요. 심경의 변화는 없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제가 뭐 제 나름에는 항상 안 해봤던 작업,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다고 항상 작품을 했었는데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제가 각본을 쓰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저의 인장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뭐 항상 새로운 작업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 나인퍼즐이라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번엔 정말 좀 제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리즈라는 것들, 그다음에 전작을 또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리즈를 이어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거 생각을 좀 이렇게 잠시 접어둘 정도로 이게 좀 새롭고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좀 안 해봤던 새로운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택한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또 이런 변화와 도전이 또 이 나인 퍼즐을 기다리게 하는, 기대하게 만드는 또 다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나인 퍼즐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다미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되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이 어떤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구 씨. 네, 그쵸. 저희 거 이제 보시기 전에 스포일러를 조심하셔서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같이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를 해보면서 보면 좀 많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 친구, 가족분들과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추리해가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균 씨. 나인 퍼즐이 분명 보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추리의 세상으로 또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확신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봉식 씨. 기존 추리극과 분명히 다른 훨씬 더 즐거운 재미를 드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막내 맞으시죠? 네, 감독님. 저 기자분들의 작품을 보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고 얘기를 나누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성상 어떻게 그렇게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어떻게든 스포일러를 잘 피해서 좀 한 번에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이렇게 이 작품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공개가 다 되고 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 퍼즐은 오늘 5월 21일 수요일 6개 에피소드가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28일 수요일에 3개, 그리고 6월 4일에 2개 에피소드까지 총 11개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끝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인 퍼즐, 그 퍼즐을 맞추는 재미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인 퍼즐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식 씨와 우리 김성균 씨는 남은 손을 볼 쪽으로 네. 정면. 스스로를 의심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